루팬 여러분, 이그스 칼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리베라토와 와이스 선수에 이어 이번엔 하나 이글스 외국인 투수 고트 폰세 선수의 1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에 많은 외국인 타자 고트는 있었습니다. 데이비스, 로사리오 선수가 대표적이겠죠. 한 시즌을 장악한 외국인 타자는 있었지만 투수는 없었다. 임팩트만큼은 로저스가 있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올 시즌 한화에서 외국인 투수 고트가 찾아왔으니 바로 코디 폰세 선수입니다. 1년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려가 많았던 폰세 선수의 영입입니다. 몇 년간 130이닝 전후를 던지면서 이닝 소화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고 당시만 해도 오프사이드 구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속구와 브레이킹 볼만 가지고 타자를 상대하고 있었다. 그래서 좌타자 상대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부상도 있었다 보니 기대감과 함께 우려가 많았던 영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많았던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면서 환호로 바뀌고 폰세 선수는 성적으로 보답을 했습니다. 책임감, 희생정신, 팀에 대한 충성도, 과연 이런 레벨의 선수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억에 많이 남을 선수입니다. 메이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선수이기도 하죠. 다시 인연이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메이저에서 성공을 하면 좋겠습니다. 손혁 단장은 폰세 선수를 데려오면서 빠른 구속과 변화구가 장점으로 보았고 투구수가 많아져도 구속의 저하가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양상문 코치는 폰세를 처음 보고 체인지업이 결정구로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선수가 영입이 되었다는 코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영상에서 보면 체인지업을 던지지 않았는데 스토브리그 기간에 미국에서 킥 체인지업을 배웠고 올 시즌 요긴하게 활용을 합니다. 기존에 던졌던 커브와 슬라이더 그리고 커터까지 여러 구종들과 함께 킥 체인지업을 익히자 좌우 상하 모든 코스를 활용 언터처블한 피칭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삼진 비율이 월등하게 높아지면서 ABS를 잘 이용한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영리한 투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속구가 빠르고 각이 큰 체인지업과 날카로운 궤적의 슬라이더까지 약점이 없는 선수로 평가를 받았던 폰세 선수입니다. 9월, 10월로 넘어가서는 변화구의 커맨드가 완전하지 않다는 몰리는 부분들이 있다는 평가와 함께 속구를 공략하기보다는 몰리는 변화구를 공략하면서 타겟을 하는 팀들이 나오기도 하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커맨드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봄, 여름, 가을 야구를 하면서 크게 날씨를 타는 것도 아니었고 구위에 큰 변화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130이닝이 넘어가서는 전반기만큼 좋았던 모습은 아니기는 하죠. 다만 구위 하락 때문이다라기보다는 타자들이 폰세 선수의 공에 적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완벽에 가까운 에이스 투수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올 시즌 폰세 선수는 29경기 17승 1패 180.2이닝 41볼넷 252삼진 평균자책점은 1.89 WHRP 0.94 WAR 8.38을 기록한 레전드 성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선발 투수가 가져야 할 이닝 소화 능력, 구속, 구위, 제구가 좋아야 만들어낼 수 있는 WAR 8 그거를 만들어낸 폰세 선수입니다. 한 시즌 3진왕과 한 경기 최다 3진을 기록하면서 깨지지 않을 것 같은 한 경기 18K 기록을 넘는 퍼포먼스까지 그러면서도 평균자책점은 1점대를 기록 가히 완벽했다는 말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적할 것이 없는 기록지이기는 합니다. 심지어 FRP까지 1.92인 부분은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성적표를 만들어낸 코디 폰세 선수입니다. 좌우 타자를 가리는 투수는 아닙니다.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모든 구종을 활용하고 커맨드를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유형에 따라 무기가 없어지는 투수는 분명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유형을 타지 않습니다. 인간 상성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확실하게 공략하는 선수는 없었던 이번 25시즌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천적이라면 송성문, 김현수 선수 정도라고 해야 되겠네요. 몸쪽 공을 대처할 수 있는 선수가 그래도 폰세 선수 공에 대처를 하기는 하더군요. 클러치 상황을 보면 주자가 없을 때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다가 홈런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주자가 있을 땐 집중을 해 힘을 쓰다 보니
OPS는 상당히 낮게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안타율이 상황별로 낮게 찍히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유형을 타지 않고 상황을 타지 않는 모습까지 성적을 낸 이유들이 여기저기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모든 지표가 좋습니다. 단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언급을 해보겠지만 올 시즌 폰세 선수에게 단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메이저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흥분을 좀 잘한다라고 그 부분을 단점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솔직히 미국 선수 중에서 흥분 안 하는 투수가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미국 선수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은 결정구로 속구로 들어가다가 출루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단점이라고 지적할 수는 없겠죠. 거기다가 투수 정면 수비도 잘하니 진짜 복권을 긁어서 1등에 당첨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화에게도 이런 행운이 오는 해가 있구나 생각이 들기는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올 시즌 우승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화 구단은 당연히 폰세 선수를 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손혁 단장은 우리의 재계약 이사는 확실하다. 오퍼를 한 뒤에 우리도 기다려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한다는 생각. 내부적으로 논의는 계속하고 있었다. 패디와 하트의 계약 상황을 기억해보면 한 달 정도는 더 있어야 결과가 나오기는 할 겁니다. 다만 성적을 낸 선수이다 보니 디스터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겠지만 최대한 기다리려고 할 것이고 못해도 12월 중순 안에 정리가 되기는 해야 한다. 약 한 달간 열심히 이야기를 해야 하는 손혁 단장입니다. 현재 평가는 갈리는 편입니다. 좋은 선수인 건 동일하게 언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영입을 해야 한다는 언론과 하면 후회한다는 언론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폰세 선수의 평가는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는 샌프란시스코 이야기가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워싱턴 이야기도 있기는 하더군요. 가성비가 좋은 선발 투수이다 타이틀이 붙으면서 스몰 구단 쪽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는 합니다. 변화구 커맨드가 일정하지 않다. 급격하게 소화 이닝을 높였기 때문에 26시즌 페이스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한데요. 선발이 부족하다고 연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메이저다 보니 그래도 진출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디 폰세는 최동원상을 수상했습니다. 최동원이라는 위대한 투수를 기억하겠다. 상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며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 출신으로 처음 최동원상을 수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폰세 선수에게 기자는 한화에 남느냐는 질문을 했고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아직 협상 테이블도 마련이 안 되어 있을 테니 노시안 선수도 같은 질문을 했고 떠날 것으로 코멘트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 마음적으로는 남아주기를 바라고 또 바라고 있지만 어렵긴 하겠죠. 금액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도 하고 메이저에서 선발을 시켜주겠다는데 안 할 선수는 없다고 봅니다. 비빌 건덕지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만큼 잘했다. 리베라토, 와이스 선수에 이어 폰세 선수까지 외국인 3선수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KBO 리그는 외국인 선수들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리그이고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느냐에 따라 성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국내 선수들이 그만큼 받쳐줘야 하기는 하지만요. 올 시즌 한화는 수지받았다. 외국인 선수들과 재밌는 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언제나 내년은 더 나아질 겁니다. 거짓말쟁이가 되어야 했던 저는 이번에 참 행복한 가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꿈틀한 시즌이 되었네요. 누가 남을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떠나더라도 언제나 응원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